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그린란드에 갔는데 당일치기로 비디오 찍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언론에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징후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자, 그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 한술 더 뜨고 나갔죠? 네, 그린란드하고 파나마 운하를 미국의 영토로 삼기 위해서는 군사적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건 웬만한 깡패 국가들이 보통 하는 얘기인데 네. 이거를 미국의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할 대통령이죠, 뭐. 뭐 사실상 대통령이죠. 네, 그런 발언을 하고 더 놀라울 일은 아들이 그린란드에 사진기를 가져가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가면서 무슨 비디오 콘텐츠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이게 이렇게 용납이 된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우리 하거든요. 같으면 아마 대통령 아들이 저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네네. 얘기죠. 그런데 다 장남이 그린란드에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을 잘 대할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그러는데 원래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토로 돼 있지만 자치령. 자치권이 예. 보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남은 부분은 과연 트럼프가 군사력을. 자신의 공헌을 행동으로 옮길지의 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 그린란드를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도 있죠. 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요. 왜 쉬느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걸 기리기 위해서 증시가 쉽니다. 바로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일 때 파나마 운하를 돌려줬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편입시키겠다는 대상으로 꼽은 당사국들 덴마크가 되겠고 그린란드 주민들이 되겠고 또 파나마가 되겠습니다. 자, 비상이 걸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권을 건드는 문제고 따지고 보면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 같은 경우 일단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요. 지금 뭐 이 총리라든가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금 그린란드를 잇따라 방문할 정도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도 상당히 좀 강한 반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프레덱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또 같은 동맹. 여기서 아마 동맹은 나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정 의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군사적 조치 이런 얘기들 사실 시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 같은 이제 동맹국인데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듣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약간 좀 등골이 조금 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그린란드가 말씀하신 대로 자치령을 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린란드 주민들과 그 덴마크 국가와의 약간 이의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간질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얘기들도 지금 계속 꺼내고 있어서 이 문제가 이슈가 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좀 판단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상황이 좀 다르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수의 그린란드 주민들 조건만 맞으면 미국 편입이 낫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이 덴마크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약간의 억하 심정에 더해가지고요. 약간 그 억눌린. 네, 근데 이제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자국의 영토로 하면서 굉장히 환경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그린란드가 개발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주제로 한 덴마크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절찬리에 지금 그래요? 네,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 사람들은 도대체 덴마크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더군다나 자치령이잖아요. 그린란드 총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마가 모자를 쓰고 트럼프를 환대한다 그러는데 장남도 트럼프 장남 그렇죠. 환대했죠. 그런데 그린란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과연 미국의 그 51번째 주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걸 기회로 아예 독립하려고 하는 것일까? 요걸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린란드 총리가 우리는 식민지 시대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이제 덴마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데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독립을 하고 싶은 것이지 다시 미국에 귀속되고 싶은 것일지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품고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1기 집권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잔뜩 들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더 강경해진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들 보통 알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0년대 후반이죠. 트루먼 대통령 때 그때도 그린란드 우리가 삭개라고 제안을 한 적이 어제 이 있었다고. 시간에 얘기했어요. 1억 불 그때 제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린란드를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 자꾸 관심을 갖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결국 이제 자원 문제죠. 이 히토류가 여기에 지금 세계 최대 광산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부분 때문에라도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주민 투표하면 미국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방해하면 고관세를 때려서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한테 아주 강한 피해를 주겠다, 큰 피해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남의 나라 땅을 이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그렇게 한다, 뭐 이 외교 정책을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식의 지적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결국 특히 히토류라든가 이런 자원 문제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다 이런 해석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인평론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엄연히 지금은 남의 영토인데 이걸 노리고 공개적으로 뭐 군사력을 투입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배경에 뭐가 있느냐? 진짜 그러려는 것이냐? 자, 차이나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실제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인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교통 그리고 지금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통 운송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고 그린란드 사방에 중국 배가 있다. 그래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 미국의 강경파들이라든지 이게 좀 먹히는 측면도 있겠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의 다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터 정부 때 그걸 돌려준 거잖아요. 도덕 정치한다면서 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그린란드가 이제 앞으로는 북극과 북미를 잇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북극해가 녹으면은 파나마 운하보다도 그린란드가 더 요충지가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캐나다에도 압력을 가하고 캐나다에다가는 노골적으로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스틴 트리도가 물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만은 이제 아메리카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트럼프 특유의 저런 그 강자를 부리는데 저게 소위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그 모토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힌다라는 게 문제겠죠. 과거에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가 미국을 팽창시킨다는 걸로 그 아주 인기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을 남긴 일제 식민 시대를 연 사람인데 그 4명의 러시모어산 동상에 테디 루즈벨트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한편 20일 열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우리 기업인들이 여럿
참석하네요. 예. 근데 그룹으로 따지면 4개 그룹이고 그 4개 그룹의 회장들 4명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정영진 신세계 회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재계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면담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정영진 회장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PC 파리바게트로 유명하죠. 허영인 회장. 그다음에 이제 이 구리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풍산그룹 뭐 이 총알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진 회장. 그다음에 SM그룹 삼라마이다스그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호 회장이 4분이 참석을 하고요. 정 회장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주니어 트럼프의 친분 때문에 가고 그다음에 세 나머지 회장들 두 회장들은 우 회장과 허 회장은 한미 친선협회 초청으로 가고 유진 회장은 원래 뭐 미국 쪽에 워낙에 명분이 친분이 많은 그런 분이어서 이렇게 4분이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의원들이 꽤 참석을 하네요. 네, 외통위 의원들이 뭐 한 7명 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개별 참석을 하는 몇몇 의원들도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전 세계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한국의 국내 상황이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여야 의원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소위 총론적인 국익과 관련된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네. 여당 의원들 얘기 다르고 야당 의원들 얘기 다름으로써 오히려 그 틈새를 미국의 정치권이 비집고 들어오는 이러한 식의 우스운 현상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 의원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가서 축 하나 좀 똑바로 하고 오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서 나라 품격 깎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아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우리 측 인사 중에 유일하게 취임식에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 이 무도회, 예. 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참석을 하죠. 예, 그러니까 당일 취임식 당일날 공식 행사 큰 게 2개인데 하나가 말씀하신 취임식,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무도회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4명의 그룹 회장 중에서 유일하게 정 회장만 참석을 합니다. 또 여기도 역시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가 이제 초청을 해서 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정 회장은 이 장남과 워낙 친하다 보니까요. 작년에 말에는 그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죠.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이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인을 면담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정도로 뭐 어쨌든 이번 트럼프 당선인 2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 신세계 그룹이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도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가 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에는 이번이 2번째죠. 본인은 미국의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무려 1,600여 명의 세계 각국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뭐 걸어서 펜실베니아 대로를 걷고 다 있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독특하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일화를 갖고 있죠? 네,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정오에 성경에 왼손을 얹고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2번째 취임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전해서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고요. 주로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데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전에 손을 얹고 유일하게 하기도 법전이라고 했고요. 그래요? 네, 또 그 성경이 누구의 성경이냐에 따라서 킹 목사의 그 성경책을 손을 얹고 있는 오바마도 있었고요. 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만큼 그 미국에서의 그 어떤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랄까 또는 그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50개 준하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미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떨어졌다가 또 한 사람은 트럼프가 2번째입니다. 그 이전에는 글로버 클리블랜드란 대통령이 있었죠. 정호김 전 의원, 임종윤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